다시 접니다. 네. 9월 평가원 해설할게요. 총평은 당일 라이브에 있던 영상 참조하시면 난이도는 어땠고 특징은 어땠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시면 되고, 해설은 주요 문항만 하겠습니다. 주요 문항 21, 23, 24, 30, 31, 34, 36, 7, 8, 9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설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유형들은 대부분 해석이 되면 거의 답 나오는 거니까. 21번 바로 갈게요. 해설은 이 문제가 평가원의 코드로 봤을 때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뭐였는지, 뭘 조심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포인트별로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21번. 일단 21번 자체가 6평에 비해서 갑자기 확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읽을 때 조금 뻑뻑했을 거고,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단어 쓰임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프리퀀시라든지 막 토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뜻이 뭐지? 이게 음악 얘기구나 라는 걸 감을 못 잡으면 좀 어려울 수 있었겠습니다. 그 다음 대충 감을 잡았을 때 come back home again 요 말 가지고 대충 생각할 수 있거든. 그때 2번과 3번 중에서 결국 2번과 3번 중에서 이렇게 헷갈리다가 다시 한번 읽고 헷갈리다가 다시 한번 읽는 문제가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 정답을 뭘 보고 결정했냐, 이게 중요했겠죠. 자, come back home again 저것만으로 답 쓸 수는 없다. 그럼 얘는 뭐라고? 대입파악이야, 대입파악.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를 잡으면서 오답 선택지를 다 지워야 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대로 적용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쭉 갈게요. 여기에 근본적인 음악 요소가 있대요. 성질이 있어. 이름이 반복된대요. 뭐 때문에? 어떤 인지적 현상 때문에. 그게 일치하는데 뭐 2배로 하거나 반으로 하는 거야. 주파수를.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 주파수를 할 때 2배로 하거나 반으로 할 때 이름이 반복된대. 대충 하여튼 뭐 이름 얘기인가 봐. 우리가 2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할 때 뭐를? 주파수를. 우리가 2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할 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요? 그 음으로 간대요. 근데 소리가 놀랍게 비슷하대. 어떤 거랑? 우리가 시작했던 거랑. 그러니까 시작했던 음에서 주파수를 2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했는데 그 음이 반복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음악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음악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데 그럼 못 풀어? 그렇진 않아. 필자가 준 정보는 뭐죠? 2배로 하던 절반으로 하던 원래 소리랑 비슷하다, 이 얘기였어. 이 관계, 그게 뭐냐면 주파수 비율인데 2대1 또는 1대2가 불린대요. 옥타브라고. 옥타브는 들어본 것 같아. 뭐 몇 옥타브 이런 거. 그건 중요하대요. 대절 이하가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음악, 문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문화가 알고 있대. 우리가 아는 모든 문화가 우리가 아는 모든 문화는요 가지고 있대요. 옥타브가 있대요. 모든 문화의 음악이라는 건 음악의 기본으로. 문화마다 음악은 다르지만 모든 문화의 음악마다 다 옥타브가 있더라. 심지어 다른 건 공통적인 게 없어도, 다른 음악적 전통에서는 없어도 옥타브는 비슷하더라. 이 현상이 어떤 개념으로 가냐면 순환의 개념으로 간다. 순환. 그 피치, 음조의 인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건 비슷하대요. 색상의 순환과. 하여튼 뭔가 순환되는구나. 뭐 이 정도의 느낌은 잡았죠? 높이에서 뭔가 순환되는구나. 이거 색깔에 대한 비유겠죠? 그럼 얘도 뭐야? 결국 순화된다는 얘기죠. 순환된다는 얘기죠. 순환된다는 얘기. 비록 빨간색과 뭐 보라색이 양쪽 끝에 있어요. 연속체. 눈으로 볼 수 있는 주파수의 전자기장 에너지에서 양쪽 끝에 있어. 있지만 우리는 본데 걔네를 인식적으로 비슷하게. 이게 사실이다, 음악에 있어서. 사실 여기
색깔 얘기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고 음악 얘기가 중요한 거지. 음악 얘기가 뭐였다는 얘기야? 결국 2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해도 원래 거랑 뭐 비슷하다 이 얘기지. 음악은 종종 묘사된대요. 2개의 디멘전 영역이 있는데 하나가 설명해요. 톤이 올라가, 주파수 올라가. 그리고 다른 거가 설명한대요. 인지적 감각을. 근데 그게 뭐야?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대요. 매번 우리가 톤의 주파수를 2배로 할 때마다. 말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지만 필자가 이미 정확하게 말했죠. 2배로 해도 뭐라 그랬죠? 명시적 표현, 필자의 말을 2배로 해도 아까 여기 넷째 줄에서 우리는 결국 노트로 가게 돼요. 어떤 노트야? 비슷한 거죠. 우리가 시작한 거. 2배로 해도 원래 음으로 들린다. 그래서 컴백 홈이라는 말을 썼겠지. 자, 1번. 식별한데요. 그 음조의 차이를 같은 옥타브에서 차이를 식별할 수 있어? 없지. 아까 거의 같게 들린다 그랬죠. 2번. 원래의 노트로 돌아간다. 이건 답이지. 원래의 노트로 간다. 답인데 똑같은 주파수래요. 이게 틀린 거지. 왜? 주파수를 2배로 했다 그랬잖아. 여기까진 맞고 이 뒤에가 틀렸죠. 전형적인 평가원이 오답을 내는 방법.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리게 하는 거. 그래서 2번은 여기가 틀렸다. 3번은 도달한대요. 그 이름인데 노트인데 name the same. 똑같은 이름. 예, 그냥 음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피치는 다르대. 피치는 달라졌지만 이름은 똑같다. 맞죠? 회복한다. 음악적 감수성을 적응함으로써 다양한 옥타브에 멍멍이. constructed. 우리가 만들었어요. 주파수 패턴을 음으로부터 같은 이름에. 여기 막 이름, 노트, 프리퀀시를 썼지만 내용은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건 멍멍이고 2번과 3번에서 2번 Return to the original note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다. 하지만 얘가 틀렸다. 23번이요. 23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여기 있던 by contrast 이게 중요했죠. 왜? 처음에 여기 life narrator라는 애가 있고 biographer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앞쪽에는 biographer 얘기였고 이 뒤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요? life narrator. 얘 둘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야. 이 둘의 차이점을 대조시켰는데 걔네들이 뭐 하는 거에 있어서의 차이점이야? 퍼스널 메모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이었죠. 굉장히 전형적으로 도식화되는 글이었고 여기만 처음부터 찾아서 푼다는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넌 2개군. 여기 이렇게는 할 수 없죠. 읽으면서 봤을 때 이 글의 플로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럼 굉장히 쉬웠던 문제. 근데 그게 잘 안 보였다. 키워딩이 안 되면, 즉, 이 글이 퍼스널 메모리에 대한 글이었구나가 안 되면 그때는 조금 시간이 걸렸겠죠. 확인해 볼게요. Writing a life, 인생을 쓸 때 자기 인생을 뭐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서전 저자, 본인이겠죠. 하고 전기 작가는 다양한 종류의 증거와 관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전기 작가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사용한대요. including이니까 뭐 증거에 대한 예시겠죠. 뭐 이런 거 쓴대. 상대적으로 거의 없대요. 이런 전기 작가가. 퍼스널 메모리를 사용하는 애는 거의 없대. 뭘로? 서브젝트로서. 믿을 만한 증거의 서브젝트 쓰는 애는 거의 없다. 여기도 컴마 부사들이죠. 얘도 서포트야. 오마하지 않는 한 걔네들이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한 그 대상과 그 바이오그래프에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거의 퍼스널 메모리 잘 쓰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라이프 너레이터, 자기가 쓰는 사람은 한테 있어서 퍼스널 메모리는 주요한 그 기록 소스래요. 그들은 의존해 왔겠죠. 뭐 이런 거 쓰겠죠. 왜? 자기 기억이니까. 그래서
라이프 너레이터랑 바이오그래퍼가 퍼스널 메모리를 쓰는 방법은 당연하지. 자기 인생의 저서를 쓸 땐 자기 기억을 쓰겠죠. 근데 전기 작가는 그걸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쓰겠지.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한 글이었다. 그래서 답은 The role of personal memories. 이게 포인트였죠. Different type of life storytelling. 이게 뭐야? 얘가 처음에 나온 라이프 너레이터랑 바이오그래퍼겠지. 이 둘 사이에서 이거의 역할이 다르다. 답은 정확하게 1번. 24번. 24번은 수도원에 대한 얘기인데 다 읽고서 뭐만 조심했으면 돼? 이게 읽어보면 수도원이 좀 수도사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바깥 세상한테도 영향을 준다거든. 자기들은 고립된 생활을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바깥 세계 사람한테도 어떤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야. 그때 여기 보면 religious social benefit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는 뭐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이점 이게 좋아. 근데 이게 안 나왔어요. how 어떻게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가 없죠. 이 how 때문에 틀렸다. 그러니까 1번을 지울 수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이거 딱 보고서 오 땡큐. 왜냐면 정확하게 필자의 말인 것 같거든. 근데 how를 놓쳤다. 그 대입학 문제 풀 때 선택지 너무 대충 보시면 안 돼요. 한 단어씩 눌러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키워딩하고 링킹하고 플로우 잡으면서 읽어볼게요. 자, 수도원은 엔진룸이래요. 중심이래. 중세시대. 그 정점에 그들의 활동과 영향의 정점에 서 수도원이 제공했대. 지적 리더십을 어떤 단체에, 철치나 시빌 거버먼트에 또는 뭐 여기 나열됐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지적 리더십을 줬는데 여기에 줬고 혁신을 줬고 종교적인 생각과 프랙티스에 그다음에 메디컬 프로비전 에듀케이션에 뭐 이거 이런 거 하여튼 이런 데 도움을 줬다. 실전에서. 그들은 했대요. 이 모든 걸 뭐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observing은 관찰하다 말고 여기서는 준수하다. 뭔가를 규칙을 준수하다 이런 의미겠지. 준수하면서 자기에 의해서 부여된 고립이에요.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느낌 왔어? 수도원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저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수도원에 박힌 거야. 그랬지만 바깥 세상에 뭘 줬다고? 영향을 줬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은 의도된 거거든. 기능하도록 장소로서 set apart,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 안에서 수도승들이 헌신해 그들의 삶을 영구적인 리듬에 종교적인 준수 이런 거지. 종교적으로 따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기도, 연구에. 똑같은 얘기죠. 어디? 아, 고립된 삶을 산다는 거지. 종교적인 뭐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중심에 있다. 수도 생활에. 기도와 찬양은 중심에 있다. 수도원 생활에. 보스, 둘 다야.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 둘 다 믿는데요. 수도원의 삶이 이끌려지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더 넓은 사회로. 계속 똑같은 하고 있지. 고립되어 있지만 바깥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이야. 만들어진 수도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희생이에요. 뭐 하면서? 그들 자신을 분리시킨 거지. 평범한 인간의 접촉으로부터. 그게 기능한데요. 뭘로써? 참회의 역할을 하는 거야. 뭘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는 뭘 위해서?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뭐 대속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얘기죠. 수도사들은 여겨진대요. 살고 있어요. 평행의 삶을. 근데 그게 힘을 갖고 있는 거지. 그들 자신도 구하고 타인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러럴이라는 건
이렇게 나란히 가는 삶이죠. 뭐 자신을 구하는, 고립돼서 자신을 구하는 삶도 살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삶이지. 그래서 평행의 삶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럼 1번이 아니면 몇 번이야? 3번이죠. 외로움의 뭐 그레이스, 영광 뭐 이런 거 있지. 여기서 우아함보다는 뭐 은총, 은혜. detached, 떨어져 있는 거죠. but 붙어 있어요. 어디에? 사회에. 딱 봐도 되게 답스럽지 않냐? 뭔가 the grace of solitude.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 딱 쓰시고 나서 이거 만드신 분도 내가 좀 쓰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답은 3번. 30번. 30번은 낯설긴 한데 답은 굉장히 분명히 떨어졌죠. 답은. 이게 반이어를 생각했을 때, 반대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냥 처음에 모르겠는데 하다가 얘는 아닌데? 이렇게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볼게요.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 이건 뭐냐? 소프트 패스 하천공학 이게 뭐냐?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되겠지. 물어봤잖아. 알려주겠죠. 왜 물어봐요? 필자가 왜 물어보지? 너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잖아. 답 말하겠죠. 소프트 패스 하천공학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 방법, 시각화는 그것의 스피릿, 관념, 생각을 시각하는 건 뭐냐면 비유하는 거래요. 숲에서의 어떤 산책로? 이런 거에 비유해 보는 거래요. 생각해 보래.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산책로에. 소프트 패스 리스판스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방향을 이렇게 바꾼대요. 그 길에. 그 쓰러진 나무를 이렇게 피해 가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걸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야. 더 개입하는, 얘보다 좀 더 개입하는 반응은 뭐냐면 옮기는 거야. 나무를 옮기고 그 원래 루트를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프트 패스는 있는 대로 약간 뭔가 적응한 느낌이고, 좀 더 개입하면 그거 옮기고 원래 길을 만드는 거고, 훨씬 좀 더 개입하는 반응은 뭐일 거야? 똑바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을 포장해 버려요. To insert it. 더 영구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좀 더 개입하면 에이 나무 쓰러졌네. 길을 똑바로 뚫어가지고 아예 그걸 포장해 버리는 거지. 진짜 매우 현대적인 스텝은 물론 만들어 버린대. 슈퍼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뚫어 버리는 거죠. 매우 현대적인 생각은. 그건 뭐 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야. 경치를 다 없애버리고요. 불도저로 다 밀어버려요. 똑바로. 그 지형에 있는 장애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지. 해놓고 이제 소프트 패스로 돌아갔어요. 그런 거겠지만,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독특한 장점이 있다. 지적 겸손함이 있어서. 이건 몰라요. 지적 겸손함이 뭐야? 지적으로 모데스티 몰라. 뭐랑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뭘 아느냐. 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까 거기에 어떤 게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지적으로 좀 겸손한 거지. 우리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다 밀어버려?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면 그러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로는 우리가 강에서 일어나는 게 그래 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걸 좀 따라가는 거죠. 그건 이제 나의 지식에 좀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강의 지식에 대해서 좀 겸손함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지. 정확하진 않지만. 하드 패스 엔지니어링 건 달리. 하드 패스랑은 달리. 하드 패스 느낌 뭐죠? 그러면 뭐야? 다 밀어버리는 거겠지. 이거랑 달리 소프트 패스 엔지니어링은 받아들인대요. 뭐를? 어떤 변수를 받아들이는 거야. 강의 움직임에서의 변수를 안 중요하게 받아들인대. 돼, 안 돼? 안 되지. 강의 움직임에서의 변수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겠죠. 다른 방식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강에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럼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따라야겠죠. 그게 soft path engineering이겠지. 그러니까 뭐 backwater나 short lived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컴마 또 날렸잖아요. 여기 막 backwater, short lived wetland, breeze, channel, swamp 이거 여기서 막 이거 몰라 울어?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이겠지. 나열. 뭐 역류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바람직하지 않대. 어디서는? 하드패스 엔지니어링에서는 안 바람직해. 근데 걔네가 생각되는 거죠. 소프트패스 엔지니어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요하다고 아예 나와 있네. 답은 5번. 31번. 31번은 제 생각에는 아마 문제를 내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오답률이 이렇게 높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2점을 줬겠죠. 그래서 2점을 줬고, 실제로 문제를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그렇게까지 딥하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 이걸 썼을 때 설마 그걸 쓸 애가 있겠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거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4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데코레이팅 스킬이 뭐야? 데코레이트 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장식하는 거잖아. 장식 기술. 그러니까 뭔가를 미적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데코레이팅 한다.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고, 뒤에 읽어보면 말이 돼.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 한 단어 빈칸, 그리고 아니면 또 선택지가 짧을수록 최대한 주관식, 최소한 논리의 방향. 4번 쓴 사람은 이 지문 안에 근거가 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아. 근데 읽어본 거야. 읽어보다 보니까 여기 바우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뭐는 어디다 넣고 뭐는 어디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든대. 그러니까 뭘 어디다 넣고 이걸 가지고 장식을 생각한 거야. 뒤에 갔더니 여기 신데렐라 캣을 나오는데 근데 뭐야? 몰라. 근데 뭘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치,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오기 좋죠. 그냥 다시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우리는 알아요. 동물들이 진화했어요. 진화시켜 다양한 패턴 조작한데, 인식을 그들의 포식자의 인식을 조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제공하려고. 그들 자신한테 약간의 안전을. 그레이터 바워 버드라는 애들이 사용했대. 짝짓기 지역에서 이걸 사용했대요. 타겟팅. 그럼 얘네들이 짝짓기 영역에서 뭘 사용했는지. 자, 얘네들이 짝짓기 영역에서 뭘 사용했는지. 수컷들이 만들었어요. 바워라는 걸 만들어. 바워가 몰라도 돼, 그냥. 원래 정자, 어떤 구조물 이런 건데, 그냥 바워라고 하면 돼요. 여기 세미콜론 나오잖아. 설명 나오잖아요. 몰라도 이걸로 알 수 있게 하는 거지. 바워가 뭐냐면, 그것의 기능이 제공하는 애,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안에서 수컷들이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피메일, 암컷들한테 서 있는 그 길에 어디? 그 바워로 가는. 바워 딱 만들었고 지나가면 암컷들이 이렇게 보면서 오 이렇게 하는 거 자기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다고. 그 메일들이 여기 있네. 데코레이트 에비뉴. 오케이. 나오긴 나왔어. 그 길을 장식해요. 다양한 오브젝트 가지고. 장식해. such as, 스톤이나 쉘로 장식해. 그러나, 장식은 해. 그러나, 걔네들이 그거를 무질서한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래. 무질서한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더 큰 물체들은 놓여진대요. 더 가까이. 그 바우어에 가까이 놓여지고요. 더 작은 물체들은 더 멀리 있대. 이게 만든다. 강요된 어떤 퍼스펙트, 시야를 만들죠. 그러니까 강요된 거예요. 어떤 강요된 시야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반대됐대. 신데렐라 캐슬거나. 아이씨, 뭐야. 몰라. 좀 이따 알려줄게. 난 알아. 근데 실전 얘기하는 거야. 그 바우어가 보인대요. 더 작게 보인대요. 실제보다. 그래서 이 사람과 그 동료들이 제시한 거죠. 수컷인데 그 바우에서 그 구애하는 수컷이 이제는 보인대. 더 커 보인대.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여. 페미엘한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우어에 가까이 있는 그 물체들은 뭘 든다고요? 큰 물체들은 가까이 든대요. 바우어에. 작은 물체들은 더 멀리 든대. 이렇게 해서 이 수컷이 바우어 근처에 갔을 때 걔도 뭐 커 보이게 만드는 거야. 데이터인데 메일 데이팅 석세스에 대한 데이터 모아진 야생에서 그게 그들의 뭐 가설을 서포트 해준다. 이렇게 읽었어. 그럼 남는 정보가 뭐야? 그치. 얘네가 큰 거는 어떻게 두고 작은 거는 어떻게 두는지, 큰 거는 어떻게 두고 작은 거는 어떻게 두는지. 근데 그거를 무질서한 방식, 혼동스러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맞지 않아? 그래서 4번을 쓴 사람이 거의 절반인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실제로 이 문제를 내신 분들이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어라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왜냐? 항상 빈칸은 뭘 바탕으로?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를 바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밑에 이 행위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를 바탕으로 해요. 자, 첫 문장에서 키워드가 나와요. 이미. 이건 예시고요.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문장을 읽을 때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였다가 키워딩이 되잖아? 그럼 굉장히 쉬웠던 문제야. 아마 문제를 내신 분들도 대놓고 너무 좁기 때문에 쉬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첫 문장을 다시 읽고 이 글의 키워드가 뭔지 생각해 보고. 우리는 안다. 동물들이요. 다양한 패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야? 인식을 조작하는 거야. 인식을 조작하는 거야. 인식을 조작하는 거야. 됐나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식을 조작한다고 라는 제너럴한 말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예로서 얘가 스페시피직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인식 조작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야 되는 글이야. 그러면 이 뒤에가 다 인식 조작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수컷들이 만들었어요. 바우를 만드는데 바우가 뭐냐면 그 기능이 그 영역 어떤 공간을 주는데 그래서 수컷들이 자기를 뽐내는 거야. 페미엘단 서 있는 그 길에 그 바우로 가는. 메일들은 데코레이터인데 그 길을 다양한 오브젝트 가지고 스톤이나 쉘 가지고. 그러나 그네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니야. 더 큰 물체들이 놓여있지. 더 가까이 어디에 바우에. 그리고 더 작은 애들은 물체들은 멀리 있대요. 이것이 만든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만든대요. 강요된 관점을 만드는 거. 강요된 원근법 이런 거지. 강요된 원근법.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바꿔놓은 거지. 이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지. 강요된 원근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신데렐라 캐슬하고는 다르대. 그게 뭔 소리야? 모를 거가 설명 나온 거야. 바우어가 더 작아 보여, 실제보다. 근데 왜요? 아까 더 큰 물체를 바우어 옆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우어 옆에는 더 큰 물체가 있는 거야.
머리 싹 보면 그러면 바우가 어때? 되게 작아 보이겠지. 되게 작아 보이잖아. 그러면 수컷이 그 바우를 갔을 때 얘가 작아도 바우가 더 작아 보이니까 수컷이 더 커 보인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조작하는 거죠. 그게 manipulator perception 한 거고요. 그게 false perspective예요. 강요된 원근법이야. 강요된 원근법. 그러니까 바우어가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야. 작아 보이게. 그래서 답이 인지적, 시각적, 지각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 왜곡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어의 원래 크기보다 바우어를 작게 보이게 만들므로써 수컷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false perspective고 그게 manipulate the perception이죠. 인식, 시각을 조작한다. 자,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신데렐라 캐슬은 뭔지 알겠죠? 신데렐라 성이 작아 보여야 돼? 커 보여야 돼? 여러분 딱 봤는데 신데렐라 성이 있는데 이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거보다 커 보이게 만들겠지, 얘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 테크니컬한 걸 내가 잘 모르지만 딱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놀이동산 같은 거 봤는데 성이 원래 모형인데 뭐 훨씬 더 커 보이게 만들 거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뭐 위에는 좀 뾰족하게 만들고 밑에는 좀 크게 만들어서 뾰족뾰족 만들면 시야가 이렇게 되니까 되게 이렇게 커 보인다 이거잖아. 그거의 반대인 거야. 얘는 바우어를 작게 보이게 만들면서 자기가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 이 결국 다 뭐 하는 거냐? perceptual bia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평가 문제니까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왔는데. 네. 맞아요. 맞는데 제 생각은 아마 내가 실무가 이렇게 됐으면 욕먹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좀 연결사 같은 거라도 좀 주던지.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만약에 뭐 similarly 유사하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다. 좀 나열, 뭔가 이렇게 나열되는 연결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키워드로 좀 잡힐 텐데요. 저기 나열이 없기 때문에 좀 그래요. 왜 좀 그러냐? 물론 이렇게 썼다 그래서 뭐 이 글이 이상하다라고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앞에 보면 분명히 여기 제너럴한 내가 글이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 여기는 manipulate the perception of the predator 하고 safety 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조작하는 건 좋은데 앞에 소재는 이 포식자랑 안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앞에 소재는 포식자랑 안전 좀 이쪽 얘기야. 근데 뒤에는 갑자기 뭐가 나와? 이 짝짓기가 나오잖아요. 짝짓기 지역.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완벽한 스페시픽한 예다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했을 수가 있어요. 실전에서. 그래서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안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짝짓기가 나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분리가 되면 뒤쪽만으로 답을 써야 하잖아. 뒤쪽만으로 답을 쓸 땐 4번이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기엔 좀 뭐지. 물론 이제 뭐 미적 감각 이걸 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뭐 이게 이 데코레이팅이 약간 좀 어감은 다르긴 해요. 이렇게 데코레이팅이 막 어떤 물체를 어떻게 놓고 이건데 막 약간 얘는 자기를 좀 꾸미는 이런 느낌으로 쓰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바우어를 얼마나 데코레이팅 예쁘게 만들었냐 이런 어감을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2번이 맞는데 애들이 4번을 많이 쓴데도 이유는 있다. 그래서 뭐 4번이 그러면 중복 답안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조금 만드실 때 네.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연구해 볼게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2번 맞고요. 저도 문제를 풀 때는 그냥 2번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manipulate perceptions가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답지 반응률을 보면서 왜 이렇게 4번이 많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쨌든 2번 썼으면 잘했고요. 4번 썼으면 뭐 수능엔 이렇게 안 나오겠죠. 네. 자, 32번. 3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감 그러면 좀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공감의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과 다를 수 있었다. 또한 여기 for를 잘 봤습니다. for.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for가 위한이잖아. 위한. 그럼 해볼게요.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은 라고 했어.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은. 이게 뜻이 더 많은 공감을 하지 못하게 어떤 처방을 내려준다는 뜻이야? 아니면 더 많은 공감을 하도록 처방한다는 뜻이야? 다시 우리말로 처방, 뭘 위한?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은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 위한이란 말이 더 많은 공감을 하라고 처방하는 거야? 아니면 더 많은 공감이 올까봐 거기에 대한 처방책인 거야?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고민 안 해봤는데 갑자기 내가 물어보니까 헷갈려? for는 뭐 하는 거야? 찬성을 해요, 찬성. 찬성하는 거니까 더 많은 공감을 하라고 하는 거야. 더 많은 공감을 위한 권고. 더 많은 공감을 해라.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감에 찬성하는 권고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방금 만약에 내가 처음 읽어줄 때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처방은 여기 좀 공감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 공감이 뭔가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감할까봐 거기에 대해서 프리스크립션 막 처방을 써준 거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꾸로 가면 그러면 답이 2번 거꾸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으로 거꾸로 간 건 이 for의 해석을요. 더 많은 공감을 위한 해석이란 말을 거꾸로 간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본인이 2번을 썼다. 그러면 뭔가 공감이 안 좋다라는 걸 알았거든, 이 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언, 권고, 처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쓴 거야, 본인이. 여기다가. 근데 그 뜻이 아니었다. for는 이거에 찬성하는 거니까 더 많은 공감을 하라는 권고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비록 공감이라는 게 매우 칭송받는데 학자들하고 대중에 있는 뭐 인물들한테. 근데 모든 사람이 공감을 부스터, 공감은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래요. 공감에 대한 비판가들은 주장하죠. 공감이라는 게 우리를 구해주지 못해. 사람 관계에서 또는 그룹 관계 갈등을 못 구해준대요. 사실 그들은 주장하죠. 공감이 만들어 그러한 갈등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이러한 비평가들은 주장하죠. 뭐 공감이라는 것이 되게 소모적일 수 있고요. 번아웃을 일으켜요. 그리고 무감각하게 하죠. 뭐 고통에 더 안 좋게 만들어. 그들은 주장해요. 우리가 공감하는 경향이 있대요. 강하게 우리 그룹 안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항이에요. 공감하는 거. 그룹 밖에 있는 애들이랑. 그리고 심지어 즐긴대 고통을 그 그룹 밖에 있는 애들에. 바깥 그룹에 경쟁의 관계 또는 뭐 위협의 관계인. 그러므로 여기서 말을 만든 거야. 그러므로 자 공감이 안 좋다. 그러니까 공감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2번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이렇다. 그럼 여기 들어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공감이라는 건 그들이 주장하기에 더 뭐 할 수 있어요? 더 확립할 수 있죠. 뭐를? 갈등을. 그리고 강요해. 우리를 어디 안으로? 우리 대 그들 이런 정신. 싸우게 한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감하려고 할 때 타인과 비슷하지 않은 우리랑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때때로 우리는 정확하게 공감할 수 없어요. 그들의 경험과. 그리고 그게 일으키죠. 더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좌절을 일으킨다. 공감에 대한 비평을 주장한다. 뭐 우리가 기브 포기해야 된대요. 공감을. 그리고 사용해야 돼. 다른 도구를 추구해서 하모니를 뭐 이런 것도 사용해야 한다. 이건 뭐야? 공감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 제가 아까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지? 1번 과소평가한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가능한 어디? 그룹 내에서. 지금 그룹 내에서 갈등하는 얘기야? 아니죠. 2번 촉발된대요.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해결책이에요. 감정적 갈등을. 2번 쓴 이유 알겠지? 뭔가 본인 해결책을 쓰려고 한 거죠. 얘는 아니죠. 좋다는 얘기잖아요. 3번 종종 역효과가 있다. 카운터 프로덕트. 뭐 역효과가 있는 거죠. 갈등 상황에서. 3번. 4번 기능한다. 뭐? 촉진자로서 기능한대요. 해결에 있어서 사회 디스하모니. 이것도 지금 플러스잖아. 이거 반대로 간 거죠. 질문을 불러일으킨대요.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사회적 디스하모니에 대한. 멍멍이지. 사회적 불일치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무슨 소리야? 해석도 참 그런데 사회적인 디스하모니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 사회적으로 디스하모니가 되면 안 돼. 사회는 일치해야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질문한다고요. 사회적으로 디스하모니 된 거, 거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멍멍이. 답은 3번. 자, 그래서 32번이 3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 4를 놓치면 이 더스 때문에 뭔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결책을 본인이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말하죠. 빈칸원성보다 빈칸 완성이다. 필자의 말을 쓰는 거지. 본인의 의견을 넣는 게 아니에요. 넣어서 그게 말 되느냐 안 되냐. 이거는 아무 상관 없는 거다. 33번이야. 참 재밌죠. 영어는 특이하잖아. 오답률을 보면 32번, 31번하고 33번은 2점이고 32번하고 34번은 3점인데 오답률은 2점째라도 없지. 그러니까 예상을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33번은 타겟팅이 정확했어요. 타겟팅. 이 타겟팅이 정하지 않으면 선택지가 매우 비슷해요. 막 2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고 막 이래. 근데 그게 딱 한 끗 차이야. 타겟팅을 정확히 했느냐. 그리고 빈칸 앞에 부정 표현이야. 제발 이거.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면서 빈칸 앞에 부정 표현이 있으니까 말이 막 선택지를 이제 이거를 넣는 방식, 이거를 읽어서 여기에 넣는 방식 하잖아? 진짜 어려워요. 해볼까? 다른 생태계랑 비교했을 때 숲이라는 건 비교적 다이버스, 다양하대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기초가 되면 안 돼. 조사하는 가치를, 숲의 팽창을.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베이스가 돼, 확장시키는, 어떤 제도적 도움을 전체 이코시스템에. 그러면 안 돼. 다시, 이것이 반드시 받아들여져. 이유로서 소개하는 거야. 어떤 외래종을, 그 이코시스템에. 그걸로 되면 안 돼.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다고. 빈칸은 먼저 본인이 뭐가 들어갈지 생각한 후에 그걸 기준으로 주관식으로
가장 비슷한 걸 고르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요. 그 태도가 안 돼 있고 이걸 대입하잖아? 계속 대입해도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5번 같기도 하고 이래요. 계속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다시 해볼게요. 다른 이코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포레스트, 숲이라는 건 다이버스해요. 숲이 다이버스해. 좋아.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반드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숲이 좋은 거 맞는데 뭐에서는 안 되냐고. 다시 숲이 좋은 거 맞는데 반드시 이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래야 될 이유는 아니다. 그럼 뭐가 아닌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는지. 됐나요? 뭐 하면 안 되는지 찾아야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니야. 타겟팅이야 이게. 뭐가 아닌지를 찾는 거야. 숲에 관련돼서. 웻랜드나 뭐 매도우나 그래스랜드. 얘네들은 독특한 바이오트가 있대요. 걔네들도 뭐 생물군 같은 게 있어요. 생물상이 또한. 비록 그렇게 위치하진 않아. 풍성하진 않아. 포레스트만큼. 아, 그러면 얘는 지금 포레스트는 다른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이야. 뭐 습지나 뭐 목초지나 그래스랜드 이런 거니까. 자, 생태학적 문제. 이 과정에. 무슨 느낌이 오죠? 이 과정? 이 과정이 어디 있는데? 없어요. 이 과정의 생태학적 문제는, 그럼 앞에 있는 뭔가 이게 과정이었겠지. 생태학적 문제는 묘사된대요. 많은 장소에서, 아이슬란드나 뭐 이런 데서. 그러나 그 고전적인 예, 이것의 고전적인 예는 스코틀랜드와 노던 잉글랜드 맞대. 근데 얘가 뭔데? 아직 안 왔어요. 여기서 Forestry Commission이 뭐 했어요? Drained. 배수시키고 비옥하게 하고 펜스를 두른 거예요. 뭐? 광범위한 웻랜드를. 웻랜드를 이렇게 해서 바꾼 거죠. 걔네를 뭘로? 포레스트로. 이게 프로세스예요. 웻랜드를 포레스트로 바꾼 거지. 즉 앞에 있던 뭐 웻랜드, meadows, grassland 같은 거 이런 거를 포레스트로 바꾸는 프로세스를 얘기한 거겠죠. 자, 범위, 크기를 증가시키가 포레스트에서. 그러니까 포레스트를 점점 넓혀가는 거. 브리테인에서 그거는 분명히 바람직한 목표야. 그리고 대부분의 포레스트리 커미션의 에포트도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면 사이트인데 예전에 숲이었던 데만 한정돼 있어. 뭐 하기 전에? 뭐 쉽이나 그들의 키퍼들이 그 섬에 오기 전에 한정돼 있기는 해. 그러나 생태학자들은 빈번하게 불평하죠. 그 커미션의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딱 제한되어 있지 않거든. 예전에 그 숲 지역만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숲인데 그 만들어진 숲이 보통 구성되어 있어요. 뭐 외국에서 온 나무들로. 그것도 뭐 때문에? 와일드 라이프인데 이것에 의해서 위협받는 애들, 이런 활동에 의해서 위협받는 애들이 포함하고 있지. 많은 희귀종을.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로 바꾸는 거에 반대하는 거야? 주제. 지금 숲으로 바꾸는 거에서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뭐를? 숲이 아니었던 애를 숲으로 바꾸는데 찬성하지 않는 거죠. 아까 웻랜드나 메도우스나 그래스랜드 같은 거를 숲으로 바꾸는 게 디스 프로세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콜로지스트들이 뭐 한다고? 비판한다고. 그러면 여기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하면 안 돼. 숲이 좋은 거 맞는데 빈칸하면 안 돼. 그게 필연적으로 빈칸한 건 아니야. 됐나요? 뭐 숲이 아닌 걸 숲으로 바꾸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숲이 아닌 거.
그걸 숲으로 바꾸는 거지. 물론 실전에서 저거를 한 번에 이렇게 썼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없지만 내용상 알 수 있지. 근거는 아까 여기 wetland를 forest로 바꾸는 거. 이게 필자가 말한 정확한 근거입니다. 그럼 저걸 기준으로 볼게요. 1번. 근거래요. 조사한데 가치를. 습을 팽창시키는 거의 가치를. 이걸 조사한다는 얘기 안 나왔죠. 이걸 바뀐다 그랬지. 기초, 기반이래. 확장시키는 거죠. 제도적 도움을. 전체 이코시스템 아니었죠? 지금 뭐 한다 그랬죠? 숲에 대해서만 한 거잖아. 숲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진대. 이유라고. 도입하는 거예요. 외래종을. 그 생태계에. 아니죠? 그 외래종 여기 나오긴 했는데 그 외래 트리스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방향도 그쪽 얘기가 아닌 거지. 선생님 그쪽 얘기가 왜 아닌데요? 이유로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숲이 좋다 그래서 생태계에 외래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인데 지금 그쪽 얘기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증거라고. 증가시키는 거래. 이건 뭐 생태학적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 정당화. 그러니까 뭐 타당한 이유가 되면 안 된다고. 바꾸는 거래요. non-forest를 forest로. 답은 5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생각보다. 네. 특히 얘네들이 해석이 쉽지 않았다. 왜? 타겟팅과 부정표현. 반드시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찾았어야 되는데 그 타겟팅이 없이 가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어려울 수 있었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하시고 1분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요. 자, 34번이요. 사실 34번은 어휘에서 여기 로터리스가 있는데, 로터리가 뭐야? 로터리? 이렇게 교차로? 도 있지만 제비뽑기가 로터리거든요. 요걸 몰랐다? 그럼 뭐 어려웠어요. 또 여기 drawing a lot. 얘는 사실 별표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모르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drawing a lot?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서 뜻을 완전히 모를 수 있어요. drawing a lot은 뭘로 해석하면 완전히 외계로 가는 거야. 많이 그린다. 끝장이에요. 네. 많이 갑자기 왜 많이 그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많이 뽑는다. 네. drawing a lot. 여기서 lot은 원래 몫이라는 뜻이라 목. 이게 뭐야? 제비를 뽑다예요. drawing a lot. 제비 뽑기야. 헐. 이 글이 제비 뽑기였어? 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도 있었겠습니다. 사실 별표 단어를 주는 게 어떤 거 막 3개씩 주는데 공간도 있는데 일부러 안 주신 것 같죠? 왜? 저거 모르면 틀려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 어휘가 가장 중요했는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갑시다. 주어진 문장 빈칸이 앞에 있네. 뭐라고? 타겟팅. 해볼게요. Gathering the preference. 어떤 선호를 모을 때 다양한 뭐 사람들의 그걸 하나의 집합적인 선택으로 모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 쉽다. 어떤 경우는 빈칸한대요. 그럼 타겟팅.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때 뭐 하기 쉽냐 말이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때 어떤 일을 하기 쉽냐.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때 어떤 일을 하기 쉽냐. 예를 들면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일반화해야겠죠. 갑시다. 두 개의 대안이 있어요. A와 B. 그 두 사람이요. 서치돼. 어떠냐면 한 사람은 A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B를 좋아해.
그럼 there is no 어떤 결정적인 방법은 없어요. 결정적인 방법이 없대. 뭐하는? 선택하는.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한 사람 A를 좋아하고 한 사람 B를 좋아해. 하나를 선택할 방법은 없다고. 뭐 없이는? 위반하는 거 없이는. 하나를, 둘 중에 하나야. 두 개의 기본적인 공평함 조건 중에 하나를 위반해야 돼. 익명성이나 중립성 같은 걸 위반해야 돼. 뭔 소리예요? 몰라. 알려주겠지. 익명성은 요구하죠. 그 집합적인 선택은 무관해야 돼.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랑은 무관해야 돼. 그 반면에 중립성은 요구하지 공평해야 돼요. 그 대안들에 대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시된다고. 저거를 그 중에 뭐 하나 뽑으려면. 제비 뽑기를 허용하는 거. 사회적 결과물로서. 그건 그래서 필수래. 뭘 위해서? 공정한 집단의 선택을 위해서. 왜? 만약에 A, B가 있는데 A인애가 B인한테 너 일로 와? 내 거 해? 그러는 순간 뭐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비뽑기 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결정적인 사회적 선택은요 기능한대요. 뭘로써? 다수결로. 그래, 다수결로 하겠지. 다수결로 해. 근데 걔네들 다수결로 되는 대부분 선택은요 다시 대부분의 흔한 결정적인 사회적 선택 기능이야. 다수결 같은 애들. 걔네들은 단지 결정적일 수 있어. 다수결은 언제만 되냐면 there is no tie. 설마 no tie. tie가 뭐겠어? tie. 동점이 없을 때만. 넥타이 말고요. 자, 동점이 없을 때만 돼. which 그게 보통 해결되죠. 동점이 있으면 뭘로 해결돼? drawing a lot. 제비뽑기로. 제비뽑기의 사용이야. 선택을 위해서. 뭐 공직자의. 그건 재밌게도 고스백 어디 돌아가냐면 세상의 최초의 민주주의로 돌아가는데 아테네. 거기서 폭넓게 생각됐대요. 그게가 뭐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민주주의. 원래 그런 거지. 그리고 최근에 얻었죠. 뭐를? 더 늘어나는 관심을. 정치 분야에서. 빈칸에 들어가는 말. 필자 말로 먼저 쓰는 뭐야? 제비뽑기 한다는 거지. 다시. 멀티플 에이전트의 프레퍼런스를 모을 때 쉽게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 이겠죠. 됐나요?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제비뽑기라는 걸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요구한다. 랜더마이제이션이 뭐야? 임의로 하는 거야, 임의. 임의화. 즉, 무작위로 해야 되고요. 또는 다른 수단이 필요해요. 타이 브레이킹이 뭐죠? 동점을 깨는. 그럼 말 되잖아. 다시. 제비뽑기라는 거를 기준으로 봐봐. 제비뽑기 왜 하는 거야? 무작위로 하는 거야. 그 동점을 깨는 거죠. 답은 1번. 2번. 보여준대요. 어떻게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될 수 있는지. 공정한 선택이 무효화된다. 필자가 한 말들이긴 한데 내용과는 상관없는 멍멍이. 필수적이래요. 필요로 하는 거죠. 뭐를? 결정적인 시스템을 선택하는 거야. 그 투표자들이 맹목적으로 선택하게 할. 그럼 얘는 뭐 대충 뭐 투표자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뽑는다. 뭐 맞는 것도 같아. 맞는 것도 같은데 아까 이거 결정적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딱 정해진 확정적인 방법은 없다. 얘는 안 돼. 4번. 의존한대요. 중립적인 사람한테 만들려고
분명한 선택 가이드라인. 분명한 거 아니죠. 임의적인 거였고. 요구한다. 이해를. 뭐에?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야. 어디에 있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예측 불가능성을 요구한다. 뭐 대충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생각해봐. 이거 뜻이 뭐야? 민주주의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얘도 멍멍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이제 글의 흐름 문제로 가볼게요. 2번 36, 7, 8, 9번은요. 사실 평가원이 그동안 취해왔던 평가원 코드를 적절하게 따른 문제들이에요. 37번과 39번이 까다로운 건 맞는데 3점짜리 문제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37번과 39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순서 삽입 문제가 수능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정도 난이도가 뭐 무지막지하게 이상하다든지 왜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평가원의 코드를 그동안 해왔던 대로 지켰다. 이 정도 문제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놔야겠다. 자, 항상 일관된 태도로 방법은 전과 동. 주어진 문장을 보고 A, B, C에서 가장 확실한 것부터 단절하거나 연결한다. 사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코드는 36번에 여기 있는 on the other hand.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 on the other hand가 제일 중요했어요. 사실 얘를 활용하면 웬만큼 나와요. 그 다음엔 소재였죠. 얘가 좀 트래디셔널리 한 거였고요. A는 process writing에 대한 얘기였어요. 일단 근거만 먼저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B도 process writing에 대한 얘기였어요. C는 이쪽 얘기였죠. 근데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제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코드는 on the other hand를 잘 활용했느냐. 얘만 보였으면 그냥 나옵니다. 해볼게요. 전통적으로 교사들은 가르칠 때, 뭐 라이팅 가르칠 때 그들이 할당에 토픽을 줘요. 학생들한테 쓰라고. 아마도 그들은 약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하겠지. 토픽에 대해서. 프리 라이팅 단계 동안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쓰도록 해요. 토픽을. 뭐 없이 개입하지 않고. 이게 뭐야? 전통적인 방법이야. 근데 과정 중심 라이팅에서는 반면에 학생들이 처음엔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다. 여기는 전통적인 거, 반면에 과정 중심. 붙을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뭐가 올 수도 있어. 이게 또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음표.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지. 이 뒤에부터는 무슨 얘기야? 과정 중심 얘기일 거고 앞에는 전통적인 얘기겠지. B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배운대요. 본대 그들의 라이팅을 다른 사람의 리딩으로서 보고요. 그 다음 향상시켜요. 익스프레션을 의미에 그리고 형태 그들의 라이팅에 그들이 뭐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한대. 이게 그래서 프로세스 라이팅에 대한 얘기죠. 그럼 최소한 B는 어디 봐야 돼? A보단 뒤에 오겠죠. 최소한. C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근데 C 보면 그 다음에 교사들이 모으고 평가한대요. 학생들이 쓴 거를. 그러한 인스트럭션은 매우 결과 중심적인 거예요. 끝났네. 결과 중심적인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죠. 교사가 그 라이팅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가 C는 개입하지 않는 전통적인 라이팅 수업에 대한 얘기고 A에서 on the other hand로 뒤집힌 다음에 그 얘기를 B가 받았다. 37번은 사실 지금 AC로 가나 CA로 가나 거의 똑같이 보여요.
지금 A3로 가도 말 되고요. CA로 가도 말 돼. 그러니까 답이 2번이냐 3번이냐가 매우 헷갈리는 문제예요. 매우 헷갈리는 문제인데 그때마다 얘기하잖아. 뭐 단서는 있다고 믿으면 보입니다. 얘도 아 왜 없어 라고 생각하면 어렵고요. 있다고 믿으면 보여요. 뭐죠? 이게 뭐야? put simply. 저걸 그냥 put simply 하고 가면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잖아. 즉 다시 말해서 재진술입니다. 자, put simply. 제가 뭐야? 재진술이야. 저거를 이용해야 정답을 쓰겠습니다. 저걸 이용하지 못하면 3번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put simply는 뭐야? 재진술. 즉, 저 시그널을 활용하라는 문제였어요. 가볼게요. 아마도 어떤 지점에서 너는 보게 될 거야. 어떤 수학적 라이팅, 수학적으로 글 쓰는 거 본 다음에 그걸 이해를 못 할 거야. 수학적인 걸 봤는데 이해 못 할 거야. 그 복잡한 기호 체계 뭐 쓴 거죠. 복잡하게 쓴 거야. 그게 마음에 떠오른대요. 그 복잡한 기호가 마음에 탁 떠올라. 모든 그러한 이상한 대시나 휘갈겨 쓴 거, 숫자들, 걔가 분명한 사인이래. 연결돼? 일단은 물음표지만 뭐 소재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물음표. B. 너는 처음이 아닐 거래. 네가 그런 첫 사람이 아닐 거래. Rest assured. 이게 뭐야? 이게 안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명령문이에요. Rest, 쉬어라. Assured, 안심된 채로. 안심해. 네가 처음은 아닐 거야. 심지어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때때로 의존해야 디스커션을 해야 돼요. 동료랑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그들이 보는 문제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00%는 아니야. 그래서 물음표인데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물음표. C 갈게요. Put simply.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있어야 한대요. 수학적인 뭔가가 있어야 한대.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말하려면 그게 수학이라고. 이거랑 이게 재진술 돼 안 돼? 다시 말해서만 이 말과 이 말이 뭐야?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가 않죠. C는 안 돼. C는 안 되는 게 확실해. 그럼 확실한 C를 먼저 놓고 C를 먼저 본다.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수학적인 게 있어야 돼. 일어나는 우리한테. 우리가 말하려면 이게 수학이라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룬다면 라이팅을 매우 먼 과거에, 근데 그 언어로 된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은 거야. 그 시대야. 심지어 그 기록된 언어가 없는 시대.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렵대. 인지하기 어렵다. 옛날 거 이런 건 알기 어렵다.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수학적인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근데 옛날 거는 알기 어렵다. 이 말이 있어야겠지. 자, A 볼게요. 그 복잡한 기호들, 그게 마음에 떠오르는데 그 모든 이상한 대시들과 휘갈겨 쓴 거, 꼬부라져 읽기 어려운 글자들과 글자들, 걔네들이 분명한 사인이다. 그러나 이 많은 이런 것들이 꽤 최근의 거다. 최근의 거다. 수학이라는 건, 자, 수학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대시나 스키브스가 만들어져요. 옛날부터 있었다. 수학은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A씨가 붙는지 100%는 아닌 것 같아. B로 가볼게. 너가 처음은 아닐 거다. 그냥 안심해. 심지어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때때로 의존해야 돼. 디스커션에. 그 동료들과 적절히 이해하려면 문제를 그들이 보는 but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었네. 어떻게 너가 인식할 거냐. 어떤 라이팅이 수학적이라고. 애초에. 얘를 딱 보고 수학인 거 어떻게 하느냐. 얘 보고 수학인 거 어떻게 아느냐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C 돼? 안 돼? 안 돼요. 왜? too simply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간단히 말해서 했으면 뭐 어떻게 알 거냐가 나와야지. 그래서 답이 B, A, C입니다. 어떻게 알 거냐? A. 이런 기호가 넌 떠오를 거다 이 말이야. 기호가 떠오를 거야. 근데 그 기호라는 거는 현대의 거고 수학은 그 옛날부터 있었거든. 옛날부터 있으니까 기호 말은 안 돼. 뭐 이런 얘기겠지.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수학적인 게 있어야 돼 이 말입니다. 자, 38번. 단서와 단절로 푸는데 일단 주어진 문제 연결사 있어 없어? 연결사가 없어요. 주어진 문제 연결사 없으면 얘를 먼저 볼 필요가 없다. 더 헷갈린다. 그냥 밑에를 하나의 단락으로 생각을 읽으면서 뭘 찾아라? 단절을 찾아라. 단절은 보통 뭐가 알려준다고? 시그널, 명시적인 시그널이나 소지 연결성, 스테이터스가 알려주는데 스테이터스는 한번 끝까지 간다면 알게 된다. 일단은 시그널부터 해봅시다. 시그널이 뭐야?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이런 것들이에요. 같이 있대요. 자, 가리키는 게 주목하는 게 나뭇잎들은 떨어지는 게 아니야.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나뭇잎은 안 떨어져. 걔네가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무가 시작하는 거예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리한 리사이클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리는? 노화라는 과정을 지금 행하는 거예요. A tree. 한 나무는요. 뭐처럼? 오크처럼. 예를 들어. 걔네가 애쓸 거야. 살아남으려고. 거친, 그런 척박한 겨울에. 그러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야. 만약 걔네가 덮개가 있다면, 나뭇잎 덮개가 있다면, 나뭇잎이 계속 있어. 그러면 그 겨울을 버티기 더 힘들다고. it은 뭐예요? 나무겠죠. 오크트리. 걔는 리스크,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손상을 입게 되죠. 강한 겨울바람으로부터. 그래서 더 많은 물을 잃어버리게 돼. 나뭇잎에. 뭐보다? 그게 끌어올 수 있는 것부터. 어디로부터? 얼어있는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지. 그 나무가 blow over, 넘어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목말라 죽을 거다. 이렇게 왔어. 3번. 그럼 25여야 돼? 그 나무여야 돼. 근데 나무가 신호를 준다.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시간이라고. 그들의 나뭇잎을 이제 버려야 되는 시간이다. 그들이 누군데? 시그널. 자, them. 앞에 복수명사가 누구예요? 이게 나무면 나무가 신호를 준다. 누구한테? 나무들한테가 돼야 되는데. 다시. 단절을 찾는데 지금 시그널을 쓴 거야. 이 시점에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them은 나와야 돼. them 누구예요? 나뭇잎이야? 복수형 명사? 이게 나뭇잎인데? 없어요. 아, 그래서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 단절을 느끼는 거죠. 그 선택지로 가면. 겨울이 다가오고, 낮에 이게 짧아져. 그리고 온도가 떨어져. 그러면 식물들,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 변화를 알 수 있죠. 됐나요? 이 this change가 뭐야? 얘죠. 이 변화가 식물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뭐? 이제 나뭇잎을 보내줘라. 답은 정확하게 3번.
대명사로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저 댐 가지고 풀었다. 완벽하게 푼 거야. 자, 39번. 자, 주어진 문제 연결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안 읽는 게 나아. 처음부터 이걸 읽고 가잖아? 더 어렵다니까. 왜? 머릿속에 읽었던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읽고 가다 보면 이게 단절이라는 게 안 느껴져. 그냥 가세요, 그냥. 안 읽고 그냥 갑니다. 얘를 하나의 단락이라고 생각하고 뭘 찾는다? 단절을 찾는다. 단절은 시그널과 스테이터스인데 일단 얘부터 찾아봅니다. 가볼게요. 역사가들은 사용하는 증거를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뭐가 일어났는지. 그럼 왜 일어났는지. 그 건축 역사에서 이러한 증거가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건물 형태를 취한대요. 그 자체가. 또는 그들의 뭐 남아있는 애들, 유적 이런 거. 또는 기록물이에요. 플랜이나 드로잉이나 뭐 디스크립션이나 뭐 다이어리스나 빌 같은. 우리의 상, 그림이 어떤 역사의 시기에 대한 상은 온데 뭘로부터? 다양한 소스로부터. 그림이나 뭐 문학이나 뭐 디즈나 buildings and other artifacts. 살아남아있는 애로부터 온다. 이집션 피라미드들이 살아남았죠. 수천 년 동안.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은 단지 durability, 내구성의 질문만은 아니다. 내구성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살아남았잖아요. 뭐가? 그 건물이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했냐 이런 거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빌딩들은 부분이래요.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에. 건물 얘기하다 문화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것들의 많은 부분이 잃어버려졌대. 걔네들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그들 스스로의 사실이야. 심지어 그러한 거대한 사실, 뭐와 같은 피라미드 같은 사실도 단지 첫 단계래요. 어떤 역사적인 연구에. 그리고 언제까지? 그들이 평가되고 놓여지는 거지. 어떤 맥락 속에 해석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말해주는 게 없다. 어떤 맥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야. 다양한 역사가들이 둔데 장소에게 다양한 가치를 줘요. 똑같은 사실에서. 장소가 아니지. 다시. 다양한 역사가들이 다른 가치를 플레이스 둔대. 어디에?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른 가치를 준대요. 그리고 발견,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수정하거나 바꿀 거래. 이미 존재하는 이론을, 그리고 해석을. 와, 단절이 안 느껴집니다. 뭐예요? 찾으려며요. 그러니까 시그널은 단절이 한 번에 보이는데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스테이터스. 쫄지 마. 스테이터스 뭐라고? 소재 연결성. 그 다음 제너럴하냐? 일반적이냐? 스페시픽하냐? 구체적이냐? 읽었을 때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정말 건축물이 살아남아 있고 그게 어떤 문화 맥락으로 이해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이때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보는 거야. 뭘 생각하면서? 제 소재가 뭔지. 문제는 뭐냐? 서바이벌. 그러니까 남았다는, 현존, 보존됐다는 것, 보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살아남았다는 것의 문제는 있다. 어디에? 뿌리 속에. 많은 역사가의 문제의 뿌리에 있다. 왜냐하면 what has survived, 살아남은 것이 반드시 더 중요한 건 아니야. 뭐보다? 현존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 survive라는 건 결국 뭐라는 거야? 물체로서 살아남은 거. 물체로서 현존하는 것이 현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즉 유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무형적 가치도 중요하다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이 읽었을 때 아까 소재 연결성, 유형적 가치 얘기하다가 무형적 가치로 바뀌는 시점이 어디였을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살아남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살아남지 못한 거, 현존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얘기를 바뀐 게 어딜까? 볼까요? 1번 볼게요. 우리의 그 어떤 상, 어떤 시대, 역사의 시대, 그건 온대요. 다양한 소스로부터. 뭐와 같은? 페인팅이나 리터처나 디즈나 빌딩스나 다른 아티팩트인데 어떤 애들이야? 현존하는, 살아남은 애들이지. 현존하는 애였어. 2번 볼게요. 이집션 피라미드는 살아남은 거야. 남아있어요. 수천 년을 버티고 살아남았어.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은 단지 질문, 그런 내구성에 대한 질문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 중요성은 단지 그런 내구성, 서바이브드 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서바이브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겠지. 납득돼? 내가 우기는 거야? 생각해보는 거야, 소지 연결성으로.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지금 서바이브 한 얘기 하다가 서바이브 한 것도 맞는데 이것도 봤을 때는 듀러빌리티만 중요한 건 아니다 하고 뒤에 얘기는 다 뭐였어요 아까? 그래서 어떤 문화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자, 그럼 답은 주어진 문장과 2번이 거의 같은 말이니까 2번 아니면 3번에 가야 돼. 그럼 2번이야 3번이야? 를 뭘로 정한 거예요? 이걸로요. 2번이야 3번이야를 이걸로 정하는 거야. 제너럴하냐 스페시픽하냐. 2번 문장과 주어진 문장 중에 뭐가 더 제너럴해요? 일반적이야? 어려워? 안 어려워. 이건 뭐예요? 예시지. 피라미드에 대한 예시잖아. 얘는 뭐예요? 일반론이지. 답은 2번입니다. 살아남은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남은 게 살아남지 못한 거, 현존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얘가 뭐 나온 거야? 이집션 피라미드라는 건 현존해. 근데 역사적 중요성은 그 내구성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야. These building 이래야 되겠지. 연결되잖아. 이것도 여기 단절이 올 수 없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주요 문항 해설은 끝. 수고했습니다. 네. 잘 봤냐? 네. 수능에 잘 볼 거야. 갑니다. 바이바이.